안녕하세요. 실천저 투자자입니다. 오늘은 지금 1월 27일 새벽이에요. 1시 넘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좀 잠을 좀 늦게 자는 편이기도 하고, 이기 때문에 좀, 낮에는 제가, 애기 보느라 바쁜 건 아니지만, 뭐, 밤이 좀 저한테 온전한 제 시간이라서 이 시간 보통 촬영을 많이 하죠. 오늘 보니까 장이 많이 좋았습니다. 제가 종목 이야기를 한 게 6월 말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한 건 3월인가 4월인가 헷갈리는데요. 벌써 8개월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종목 이야기는 6월 20일 전후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하다 보니까 꽤 많은 종목을 언급했고요. 가급적 제가 아는 종목을 언급하려고 했고, 그렇지만, 진단 키트 관련 종목은 제가 잘 모르는데 수익성이 워낙 좋아서 언급했다가, 제가 손절한 종목 있죠. 제놀루션. 역시, 매출의 하락은 주가 급락을 초래하고, 그걸 한 번 더 경험했고요. 오늘 보니까 장이 꽤 좋았어요. 좋고, 최근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 외인들이 뭐 꽤 많이 순매수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작년과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좀 많이 보고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좀 나눌 거예요. 그러기 전에 제가 최근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강의 촬영을 해서 강의 촬영 무료 동영상이 샘플 동영상 1강, 2강을 무료 동영상을 해서 그걸 순차적으로 제가 올렸습니다. 그 덕에 제가 좀 쉬었고요. 오늘은 또 유튜브 올리는 날이라서 유튜브를 키긴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항상 고민이에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는 그렇게까지 많은 이야기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많은 정보를 매매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야기할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실전투자학교 4기까지 지금 지나고 있어요. 실전투자학교. 투자자학교. 이게 5기 모집 중이지만 인원이 적은 관계로 5기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죠.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4기도 적은 인원인데 막판에 좀 인원이 몇 명 추가돼서 운영했던 거고, 근데 5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강의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걸로 대신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안 할 경우에는. 그리고 제가 워낙 이 동영상을 들으신 분 중에 제가 동영상 구독자는 700명이 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강의 올릴 때는 한 100명에서 200명? 또 많으면 200 몇십 명? 그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소수 인원이 듣는 유튜브인데요. 아마도 계속 그렇게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 중에는 벌써 이제 상당한 인원이 지금 50명 넘는 인원이 지금 제 강의를 수강했어요. 이미 수강했고, 그래서 그분들은 벌써 이제 기본적인 지식을 최소한 안 상황에서 강의를 듣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가치투자라는 게 매매를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주식판 이야기를 안다면 계속 지켜볼 필요도 없는 거죠. 저가에 매수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 신경 쓰겠지만 그 올라가는 광도를 넘어가 버리면, 이 가격을 뚫어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당분간 볼 필요 없고 3개월에 한 번이는 실적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보유 종목 기사 같은 거 가끔가다 보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제가 마땅히 제가 이제 업종 이야기를 하다가 멈췄는데,
업종이 엄청 좋은 업종이 많이 없어요.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더 뼈저리게 이제 느낀 부분이지만 정말 많은 업종을 볼 필요도 없고, 많은 업종 볼 필요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제가 뭐, 기관도 아니잖아요. 기관도 아니니까,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종목 제가, 저에 대해서 이제 아는 분이 이제 좀 많아지셨어요. 예전보다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기관이 되고 싶긴 하죠. 사모펀드를 하고 싶긴 한데, 그때를 위해서 제가 종목을 보는 거일 뿐이지, 근데 그때를 위한 종목을 제가 뭐, 적지 않은 종목 보지만, 그 종목으로 충분해요. 솔직히 충분하고,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 뭐 피부, 뭐 미용 피부 이런 관련 업종도 보고 이제 수익성 워낙 탁월해는 따로 보겠죠. 근데 여러분도 솔직히 이제 만약 가치 투자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뭐 좋다가 나빠졌다 막 이런 종목을 안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살 종목은 아예 애초에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진 거고, 물론 이제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대가들, 제가 이제 뭐, 강의 시간에 대가들 이야기만 하지만, 대가들은 애초에 뭐, 종목을 정하잖아요. 제가 리스트를 뽑아서, 버피토, 제가 이제 리스트를 뽑잖아요. 미래 살 종목을. 그러니까 그 종목을 잘 관리하면 돼요. 잘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종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업황이 좋고, 돈 잘 버는, 그럼, 뭐, 대표적인 게 지금, 최근에 대표적인 피부 미용인데, 그럼 좀, 이제 관리를 해야죠. 워낙 수익성이 높고, 이제, 뭐, 성장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물론 전기차도 뭐, 보면 좋겠지만,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뭐, 당분간 상당기간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격 비싸게 산다는 거 거의 도박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한 4, 50 종목 언급했고, 6월 말부터 그 종목을 가급적, 저희 수강생 분들한테는, 뭐, 대놓고 사라 그죠? 테스트 투자를 해야 되니까. 저도 상당히 많은 종목 샀고, 특별히 더 비중을 실린 게 있었고요. 그렇지만 제가 며칠 전 유튜브, 아니네요. 제가 이제 개인톡으로 저희 단체 채팅창에도 올렸지만, 2020년도 경험을 가지고 2022년도에 매수를 하는 거죠. 뭐 100%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유사하게 되겠죠. 왜 인간들이 하는 행위니까 똑같이 흐를 거라 생각하고 그 전제로 종목을 골랐던 거고 저도 사고 여러분도 산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2023년 돼버렸는데 1월 됐는데 지금 1월은 완전히 달라요. 외인들이 대놓고 순매수예요. 그래서 뭐 어떤 유튜브는 뭐 아직 살 때가 아니다 이런 말 하지만 뭐 그건 뭐 말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기업 가치 대비 저가인 걸 판단해 기업 가치가 훨씬 크다. 시총보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저가 때 사서 그냥 홀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치 투자고 만약 주가가 안 올라가지 않은 기간 동안 기업 가치가 막 엄청나게 빨리 증가한 종목은 나중에 이제 주가 올라갈 때 빨리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단체 채팅창에도 그런 말씀을 올렸는데 기업의 수익성이 탁월한 애들, 탁월한 종목들이 아마도 이번 이제 장이 좋아지면 많이 오르고 빨리 오르고, 응? 투자 수익도 최고조 될 거다 아마. 그걸 여러분과 제가 한 번 더 확인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탁월한 종목은 정해져 있고 탁월한 종목 중에 진짜 너무 비싼 종목은 제가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런 종목은 제가 아까 계속 언급드리면 피부 미용 종목이 워낙 탁월해요. 근데 그런 종목 지금 너무 비싸니까 못 사고 제가 얼마 전에 언급을 했었는데 그 종목도 다 뭐 더 날라온 쪽도 많고 그렇지만 뭐 중요한 건 이제 비쌀 때는 안 사는 게 일치 않는 투자니까 저희가 매수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지금 약간 강의 올리는 거 신경 쓰느라고 지금 뭐 따로 공부를 많이 못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기존 종목만 보는 것도 버겁죠. 기존 종목 보는 것도 40종 50종 되니까 버거워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종목을 제가 물론 언급할 수도 있겠어요. 제가 이제 좀 시간이 요즘에 되니까. 그렇지만 기존 종목을 계속 여러분도 이미 대부분 매수했을 거예요. 아마 매수를 했었겠죠. 그래서 이제
많이 매수했으니까 여유 자금도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아마 지금 매수 시기지 당연히 뭐 현금을 갖고 있을 그런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존 종목을 오늘은 간만에 또 언급을 하고, 제가 이게 제 종목을 보는 느낌도 있지만, 여러분도 제가 언급했던 종목을 보유했으면 한번 간만에 또 하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오늘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종목이 제가 이제 갖고 있기도 하고 여러분도 갖고 있을 종목 중에서 많은 종목이 지금 의미 있는 상승을 최근에 있는 거예요. 지금 첫 화면 보니까 사람인 H를 나오지만, 사람인 H 제가 이제 좋은 매수가 25,000원이라고 했는데 거의 49,500원, 24,950원 찍고 나서 지금 바로 올라가서 지금 37,000원, 3만원 넘겼거든요. 당연히 이게 지금 다 외인이 사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 샀으면 홀딩한 종목이, 이 종목 같은 경우 특급 종목이잖아요. 영업이익 아우리 20%짜리니까 특급 종목이고, 여기 매수했으면 그냥 많이 매수했어야죠. 여기도 이제 아무튼 이건 홀딩할 종목이고, 당연히 단기간에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연 투자 수익률이 20, 30%면 만족스러운 건데, 벌써 20% 넘게 밑점 치고 올라갔으니까 앞으로 더 올리겠죠. 기존 종목을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프리카 TV도 최근에 이제 다시 또 7만원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공포감에 사는 거니까, 주식은 공포감에 사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죠. 근데 공포감에, 특히 이제 수익성이 높은 종목 공포감에 살 경우 수익률은 정말 극대화되거든요. 항상 그래갖고 그게 쉽지 않죠. 최근에 보시면 아프리카 TV도 외인이 계속 매수 중이잖아요. 그렇죠. 외인이 사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 외인 종목이에요. 이 23만 거 올린 것도 외인이고, 떨어뜨린 것도 외인이고, 이거 올린다면 외인이 올려야 돼요. 외인이 아직 예전에는 외인이, 작년 같은 경우 외인이 거의 53% 갖고 있던 종목인데 아직까지 22% 남았는데, 지금 몇 프로 일토막 남기고 그냥 놔둘 그런 종목이 아니죠. 지금 영업이익률 ROE 보시면 특급이니까 이걸 종목을 방치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꼭지점 찍고 지금 1년이 넘게 지났는데 벌써 이제 BPS가 30%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75,000원 전후 날 6만원도 좋고 7만원대 좋고 계속 매수가 가는 거죠. 그동안 이제 1년 지나면 BPS 30% 증가한 종목이니까. 아무튼 최근에 외인이 들어와서 제대로 매수하는 느낌 있죠. 그쵸. 딱 봐도 외인이 보시면 쭉 엄청 매수하잖아요. 오늘 그거 하나 봐야 할 것 같은데, 일별 차트라고 최근에 외인이 어떤 상황이냐 보세요. 1월 달에 지금 1월 2일부터 해서 외인이 오늘도 보니까 8,000원을 매수했네요. 제대로 매수하잖아요. 이제 개인은 이제 지치니까 던지고. 그래서 지금은 대놓고 매수하는 기간일 수도 있고, 몇 개월 뒤에 쟤들이 다 기쁨에 살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프리카 TV는 당연히 외인이 지금 매수 중이고, 지금 보유 중이라면 홀딩하는 치는 거예요. 홀딩해도 연말까지 홀딩하면 최소 30% 이상 먹어요. BPS 30%짜리잖아요. BPS 30%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30% 이상 증가하죠. 주가는 훨씬 더. 그래서 당연히 이 종목은 이때 다시 올라가고 다시 떨어지고 했지만, 결국은 기회가 지금 계속 증가한 종목이니까 제가 원픽으로 삼았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종목이고. 아무튼 이 종목은 한 주라도 매수를 했어야죠. 공부 차원에서라도 말이죠. 제가 한 종목씩 쭉 볼게요. 아니요, 제가 특급을 먼저 봐야죠. 아프리카 TV 봤으니까 N소프트는 제가 이 종목은 언급했지만 외인이 지금 대놓고 사는 중이에요. 그래서 외인이 가만 안 두고 당연히 외인이 찍었으면 날릴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지금 여러분 하신 거잖아요. 저는 이제 몇 번 했는데 지금 수익성 좋은 거 보고 외인이 사는 거잖아요. 그쵸? 저희도 이걸 보고 사야죠. 근데 올리는 작업은 외인이 하는 거니까 외인이 올리는 기간 동안은 홀딩 해야죠. 그래서 홀딩하고 가만 두셔야 돼요. 가만 두시면 알아서 올릴 거예요. 뭘 보고요? 외인 이걸 보고요.
이걸 보고 올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당연히 지금 외인이 지금, 이 종목도 외인이 지금 주가 작살났던 종목인데, 외인이 지금 대놓고 매수하는 거예요. 지금 그니까, 순매수니까 뭐, 그냥 뭐, 저희들이 목표한 뭐 20, 30%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훨씬 더 많이 먹을 거예요 아마. 당연히 먹을 거예요. 그리고 LG 생활건강도 최근에 지금 보시면 다시 지금 유인이 매도 상황 아니에요, 그쵸? 매도 상황 아니고 최근에 기관이 좀 샀는데 뭐 많이 못 올라가죠. 근데 기관이 양매수 해버리면 정말 날아가는 거죠, 당연히. 지금 유인이 지금 36% 갖고 있는데 지금 몇 분을 통한 정보를 가만두겠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중국도 좀 개방한다는 그런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그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미리 매수하는 거죠, 항상. 그래서 미리 매수해서 이제 주가 올리는 게 원래 주식 이야기니까. 아무튼 뭐 그때 매수했으면 뭐 그냥 홀딩 하는 거죠. 기다려야죠. 그 대신 이제 이런 아프리카 TV는 BPS 증가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런 정도보다는 뭐 주가 증가도 느릴 수도 있겠지만 워낙 낙폭이 크기 때문에 뭐 이것도 메시풀은 당연히 먹을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뭐 이것도 당연히 홀딩 하신 거예요. 당연히 홀딩 하신 거고요. 제가 뭐 쭉 볼게요. NKM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아쉬웠던 종목. 작년이 하루 20, 영월 20% 특급 종목이에요. 특급 종목이 꽤 되죠. 그러니까 현재도 수익성이 유지하면서 특급 종목은 지금 제가 말했던 아주 많지는 않은데 아프리카 TV가 대표적인 사례고 N게임이 있죠. 제가 뭐 탁월한 종목이기 때문에 워낙 이걸 갖고 있어야죠. 당연히 한 주라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단가 떨어질 때 평단가 낮추고 그 자리에 있으면 당연히 뭐 이건 수급일을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시면 대놓고 지금 기관을 사는데 아무튼 뭐 그 종목은 워낙 눈에 띈 종목이고 종목은 이제 제가 쭉 보거든요. 제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도 강의가 있고 일요일에는 정기 모임 있는데 저희 실전투자학교 그러면 이제 제가 저희 종목 전부 다 보고 가요. 보면 한 종목씩 클릭하면서 다 보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관리하는 종목이 저희 중 있는데 이제 그거 놔두고 관심을 투에 놔두고 코스닥 뭐 1,000억 뭐 코스피 1,000억 뭐 1,000억 이상 보긴 하죠. 쭉 한 종목 다 클릭해요. 그래서 전종을 보면 이 엔게임 이제 보시면 엔게임 종목도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주식판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직업이거든요. 그 직업은 사람이 많잖아요. 시간이 많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클릭해서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뭐 다 보겠죠. 그러니까 회사 상황도 보고 이 주가 상황도 보고 다 보고 그 중에 가장 유리한 게임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매수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시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해 정당한 상황이 보여드릴 경우에 주가를 올리는 행위까지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러지 않은 종목도 있지만 당연히 폭락장에는 2020년도에도 저희가 경험했지만 가장 수익성 높은 종목이 탁월한 투자 심리를 거둬요. 그래서 N게임은 당연히 물론 제가 이제 대놓고 막 사람 말 못하지만 한 주라도 무조건 매수했을 종목이죠. 8천원짜리니까 그냥 잊어버려도 되잖아요. 사놓고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을 기업 가치 이렇게 증가 종목이잖아요. 이렇게 쭉 증가하는데 주가가 이제 너무 떨어졌다가 과하게 올라갔으니까 또 과하게 떨어지고. 근데 과하게 떨어지니까 또 과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영업률 30% 아우리 20%짜리인데 특급이죠. 1,600억, 1,000억 이게 지금 최근 올라가서 1,600억 되는데 최근에 이제 여기는 한 1,000억대 뭐 초중반인데 이런 이 시총에 이런 ROE나 영업률 나올 종목이 손에 꼽혀요. 쉽게 말해서 이 이제 ROE라는 게 BPS 증가 속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뭐 몇 종목 없으니까 무조건 보유하셔야 돼요. 무조건 보유하셔야 되고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보유하셔야 되죠. 그래서 특급 종목이니까 당연히 보유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뭐 제가 좋아하는 종목도 언급을 해야죠. 네오팜은 제가 계속 언급하지만 엄청난 큰 투자를 거둘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매수표는 확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큰 돈인데 무섭다. 그러면 이런 종목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확정적으로 당연히 홀딩하는 거예요. 이게 매도치기식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거 매도 칠 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당연히 제가 몇십 프로 아니 지금 다른 예를 들어서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아프리카 TV 이런 종목이 훨씬 나아요. 솔직히 투자 수익률은. 근데 이제 제가 그것보다는 이런 종목을 좀 많이 샀죠. 왜냐면 확정적으로 먹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하지만 올라가는 건 아프리카 TV 훨씬 많이 올라갈 거예요. 선택 문제예요. 선택 문제. 자기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튼 네오팜은 보시면 수급은 크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수급이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수급으로만 주식을 하는 게 아니니까 기업 가치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와 주가 시총 갭을 먹는 투자니까 아무튼 당연히 네오팜을 2만 원 아래 제가 사기 분들한테도 2만 원 아래 되면 사라 좀 한 주라도 사라 이런 말씀 드렸는데 공부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 당연히 먹을 거니까 그걸 요런 아니 이게 쉽게 말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직업이고 심각하게 10년 전부터 공부한 거고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예전 다른 공부를 했었는데 좀 아쉬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할 때는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탑이 되자 이런 마인드로 한 거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돈을 얼마 보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제가 이제 젊을 때는 욕심 있겠지만 나이 먹었으니까 그것보다는 이 주식판에서는 그래도 이론적으로 탑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 되자 이런 마인드가 강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저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그러겠지만 이제 만나 뵙기는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주식판이 어떤 게임인가를 이제 고민해 보면 결국 다 사람이 하는 행위잖아요. 이것도 사람이 다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부류가 여러 가지도 있는 거죠. 인생을 좀 보기 안 좋게 그렇게 살고자 결심하는 분은 바이오 이런 거 좀 올렸다 떨어뜨리고 수익력 이런 그런 행위를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추구하는 그런 분들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 사유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제가 정당화 사유 이야기를 자꾸 꺼낸 이유는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예전에 공부했는데 이제 그쪽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정당화 사유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거기에 좀 박혀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언급해 드리는데 자기 삶에 대해서 정당화 사유를 부여하는 게임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릴 땐 모르겠는데 나이를 먹어버리면 제가 이제 지금 50대 중반인데 그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 돈이란 것은 어느 정도 벌면 이제 굶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많이 안 써요. 나이 먹으면 특히 남자는 더 많이 안 써요. 근데 그때 이후부터는 되게 자기 삶에 대해서 정당한 걸 부여하고 싶으니까. 근데 주식판을 움직이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자기 행위에 대해서 정당화를 부여하고 싶고 편하게 투자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가장 상대적으로 우위성 있는 종목, 올리는 게 정당화된 종목을 사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 종목 중에서 골라서 사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저희들도 그런 행위를 하면 물론 이제 그분들이 항상 주가를 올리는 행위를 하는 건 아니니까 항상 수익률이 높을 수는 없죠. 저희들도. 그렇지만 그분들은 이제 쉬일 땐 쉬지만 또 이제 정당 상황이 보일 때는 올리니까 특히 이제 그분들이 살만한 가치가 된 종목, 특히 이제 크게 말하면 시가총액과 기업 가치와 갭이 큰 종목을 찾아서 그분들이 사는 거고 저희도 똑같은 행위를 하는 거죠. 대신 이제 그분들은 올리는 행위를 하는 거니까 시기를 좀 알 수 있겠지만 저희는 시기를 정확히 모르지만 수익률이 높겠죠. 또 수익률로 따지면 물론 그분들이 돈이 많으니까 금액으로는 많이 커지겠지만 더 크겠지만요. 그래서 네오카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니까 그냥 대놓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큰 투자 수익률 거둘 수 없다. 그렇죠. 최고점 6만 원인데 몇백 프로 먹겠어요? 못 먹죠. 그렇지만 몇십 프로는 당연히 먹을 수밖에 없고, 아무튼 당연히 먹는 거니까요. 이걸 홀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정 기간은. 배당도 먹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이고요. S&D도 제가 사랑하는 종목이죠. 그런데 이제 언제 올라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대신 굳이 기대한다면 여기 이제 매수했던 개인들이 올리겠죠. 어떤 핑계가 필요하겠죠. 알아서 올리겠지만 제가 뭐라 할 건 아니고 아무튼 한 번에 올라갈 거예요. 이 종목은 600억짜리를 조금씩 사겠어요. 한 번에 사면 쭉 올려버리는 거지. 그때 이제 저희가 파면 되는 거예요. 대신 그 기간이 제가 2020년도 계속 몇 번 경험했지만 매수한 이후에 1년을 홀딩하는 건 기본이기 때문에
1년도 홀딩 못하고 매도 친다. 후회하겠죠. 당연히 후회할 거예요. 아무튼 제가 이번엔 정말 테스트하기 정말 좋은 기간이었잖아요. 저는 2020년 이제 테스트 제대로 좀 하고 그때 이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종목을 매수하고 이러는 건데 이제 현금이 좀 많이 부족해서 아쉽지만 여러분 이번에 제대로 제가 이 유튜브 지금 듣는 분도 상당 부분은 지금 제 수강생이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어차피 전체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요. 아무튼 혹시 이제 수강 안 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아직 제가 삭제는 이제 안 했으니까 처음 초반기 부분 유튜브 내용 보시면 기본적인 설명이 나와요. 그거 좀 잽싸게 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런 이야기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정기 모임 할 때는 기초적인 얘기를 아예 안 해요. 그냥 다 한다는 전제 하에 그냥 종목 이야기 바로 하고 재무제표 중요한 이야기, 재무제표 중에서 이제 중요한 재무비율이라든지 그런 이야기 하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제 처음 주식하신 분이 들으면 답답할 노릇이겠지만, 근데 그분들의 포커스 맞추기에는 제가 벌써 이제 제가 초기 동영상을 보니까 8개월 됐더라고 보니까 벌써 8개월 됐기 때문에 최소한 6월달, 7월달부터 하셨다면 최소한 몇 개월 되는 거잖아요. 6개월은 된 거죠 벌써. 그래서 대부분 기초적인 내용을 공부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또 안 했다면 또 수강하셨겠죠. 그걸 몇 개월 처음이 줬으니까 하실 분은 다 썼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 유튜브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제 취미 생활이기도 하고, 제 유튜브 처음 동영상 듣는 분과 제 수강생들을 위한 유튜브일 수도 있어요. 그분은 이제 기본적인 지식을 쌓았으니까 이거 듣기가 용이하겠죠. 물론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동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그 동영상도 지금 좀 아직 인원 적지만 그분들도 빨리 이제 보시고 제가 이제 종목 이야기는 제가 여기서 주로 하니까 이걸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 제가 강의 동영상에서 계속 강조하지만 엄청난 많은 종목을 매매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솔직히 대놓고 집중투자란 말은 못하지만 집중투자를 하셔야지 자산이 쌓여요. 그러니까 나중에 돈이 너무 많아진다. 예를 들어서 가투소 카페장급 되면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정말 집중투자할 가치가 있는 종목 사가지고 자산이 레벨업이 되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100%, 200%, 300%를 먹어버려야 돼요. 그래 자산 레벨업 돼가지고 좀 다른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지금 대놓고 말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종목 이야기를 더 할게요. S&D는 당연히 쉽지 않아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만 아우리 13이니까 읽기는 힘들겠죠. 당연히 먹는 건데. 그리고 나이스데미도 무겁죠. 무거운 종목이에요. 무거운 종목이니까 이때 보시면 이때 한 번에 쭉쭉쭉 올려버리잖아요. 그렇죠. 단기간에 6천짜리가 100% 올렸거든요. 그걸 감안하시고, 왜냐면 이 종목을 보유한 사람이나 이거 올렸던 사람도 이걸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되면 한 번에 올리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인바디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시면 이 종목은 보세요. 최근에 2년 동안 이때 이제 정체 중이었잖아요. 근데 이때 어떻게 보면 매수기였죠. 이때 매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올라간 다음에 떨어졌지만 기업까지는 계속 증가 중이잖아요. 그렇죠? 아루이도 지금 18 예상 아루이가 18 영업이 24 그러니까 보통 1점대 초중반에 사면 괜찮은데 보시면 최근에 외인이 보세요. 이것도 보시면 외인이 정말 대놓고 사고 있잖아요. 대놓고. 그쵸. 외인이 지금 27% 갖고 있거든요. 외인이.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큰 상승률을 거두기는 힘들어요. 며칠 코파라고 이런 종목이 아니잖아요.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그렇지만 당연히 이때 이제 떨어질 때 추가 매수했으면 몇십 프로 당연히 먹는 거니까 이 종목도 제가 좋아하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매출 폭발해야 주가가 이제 폭발하는데 그러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죠.
시총도 좀뭐 1,000억짜리면 좋을 텐데 지금 3천억짜리니까 좀 무겁잖아요. 그래서 1,000억짜리 중에 3천억짜리 그 정도 1,000억대에서 3천억대 중간 사이에 있는 종목들이 꽤 많아요. 괜찮은 종목이 꽤 많기 때문에 그지만 뭐 당연히 매집을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외인이 가만 안 놔둬요. 이런 종목은 보시면. 그래서 외인이 올린 기간 동안은 가만히 두셔야 돼요. 손도 대지 말고 가만히 두셔가지고 매집을 그냥 먹으시면 돼요. 팔기 전까지는 홀딩. 그 다음에 사람이 네이처리 최근에 지금 오늘 갑자기 급등했는데 이렇게 5% 급등한 거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최근에 25,000원 뚝 찍고 바로 올라갔는데 아마 뭐 저희가 점쟁이 아니에요. 점쟁이 아닌데 그냥 걔네들 입장을 좀 쓰려고 노력하니까 그분들도 이제 25,000원을 허용을 안 한 거죠. 그분들도 그래서 허용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뭐 찍어서 올리는 건데 뭐 이때 매수했으면 그냥 홀딩하는 거죠. 홀딩하는 거죠. 아무튼 마음 편한 투자처에 이런 종목은 대신 이제 엄청난 큰 투자 심리를 못 거둬요. 올라가봤자 5만 원 뭐 그러겠죠. 그렇지만 매수는 확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 다음에 SJ 그룹 그쵸.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죠. 제가 이 종목은 할 말이 많은데 아무튼 뭐 숫자로 따지면 숫자 무시 못해요. 숫자 무시 못해요. 보시면 최근 보세요. 5년 동안 이때 이제 잠깐 정체 중이었죠. 정체 중이었지만 영입도 어떻게 증가하고 아무튼 이때가 최고로 좋은 매수기였고 이때 산 사람은 안 파는 거죠. 이렇게 매출 계속 증가하는데 왜 팔아요? 이 기회가 이렇게 증가하면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결국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종목 좋아하는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며칠 동안 급등했네요. 이게 주차트잖아요. 제가 1차트는 안 보니까 거의 안 봐요. 수급 볼 때 잠깐 모를까. 그때 이제 누가 열심히 올려주고 있나 내 종목을 그때 이제 잠깐 확인하는 용도로 1차트 보는 거죠. 평균 주차트만 봅니다. 아니면 월차트나. 아무튼 최근에 한 주 동안 지금 장이 너무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 종목도 이제 덩달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당연히 뭐 이 이렇게 수치 좋은 종목을 놓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가치 투자하는 목적은 단순해요. 그러니까 올라갈 종목을 사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을 사는 거죠. 그게 가치 투자고 그걸 이제 기업 가치와 시총을 양자 비교해서 매매하는 거죠. 그분들 저희들이 이제 담고 싶은 그분들도 그런 식으로 하고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분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저희들이 만나지 못할 뿐이지 그분들 그런 분들이 하는 행위를 열심히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SJ 그룹은 당연히 이거 제가 뭐 미래에 아무도 모르지만 제가 FNF를 놓쳐서 아쉬움이 많았었거든요. 제가 휠라로 뭐 500% 이상 먹었지만 FNF로 뭐 제가 홀딩했으면 뭐 10배, 20배까지 먹었을 거예요. 20배가 뭐야? 한 40배까지 먹을 수도 있어요. 그쵸? 1,000억대 샀었으면 뭐 5조까지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SJ 그룹은 제가 이제 전종을 쭉 보잖아요. 맨날 보는 건 아닌데, 이제 심심하면 한 번씩 쭉 봐요. 보면 이제 눈에 꽂힌 종목은 그러니까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종목을, 과거 10년 동안 큰 상승률을 거뒀냐, 그 데이터 가지고 종목을 보는 거거든요. 제가 강의 동영상 올렸는데, 이제 물론 유료인데, 기존 수강생 중에서 강의 동영상 듣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몇 분이.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보통 권하진 않는데, 기본 수강했으면 굳이 또 들을 필요 있냐라는 말 하지만, 저도 이제는 이제 공부할 때 기본 강의를 몇 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 수강생 마음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왕 들으실 거면, 들으신 분들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데이터 쌓기 작업을 일정 기간 하시고 그 데이터 가지고 종목을 보시면 다른 세상이 열리고 또 그 데이터 가지고 진짜 매매를 하셔가지고 수익 내버리면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도 붙고 많은 종목을 매매할 필요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게 사적인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이야기는 사적인 이야기인데, 카페장은 지금 열심히, 해외에서 지금, 즐거운 생활을 하시던데,
아닙니다. 그 사적인 걸 이야기하면 안 되겠네요. 근데 아무튼 SG 이 그룹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종목이라서 아무튼 좋아하는 종목을 사셔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은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좋아할 종목을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결국 올라갈 종목, 주가를 상승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종목, 기업까지 상승하는 게 뭐예요? 아니, 주가 상승하는 게 뭐예요? 기업까지 상승하면 주가 상승하게 돼요. 그럼 기업까지 상승한 종목인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그럼 그런 종목은 결국 주가가 올라가죠. 그래서 그 종목을 저까지 매매한 다음에 매수한 다음에 홀딩하는 거죠. 그게 가치 투자잖아요. 그쵸? 아무튼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해서 그리고 커넥트 웨이브는 제가 이제 이 종목은 좀 합병했잖아요. 합병해서 지금 시총이 보세요. 이 종목은 시총이 지금 원래 이 종목 시총은 최고점이 있어도 4천억인데 지금 7천억이잖아요. 합병을 해가지고 지금 이번 재무제표가 궁금하네요. 4분기 재무제표가 이제 합병한 상황에서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제 정말 재무제표 쓰레기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함부로 뭐 매매 이야기를 못하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종목 최대 장점은 이게 만약 차익금 이렇게 커지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지금 합병해버리면 이게 지금 엉망이 될 건지,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발표와 실적을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엉망이 될 건지 아닐 건지. 그리고 또 제가 DMS라고 제가 계속 말했던 종목이 있어요. 워낙 눈에 띄니까 이게 눈에 띄는 종목을 사야 돼요. 최근에 보시면 그 매출액이 지금 거의 뭐 정말 탁월하잖아요. 그쵸? 영업이 매출이 탁월하거든요. 근데 영업이 뭐 많이 안 나온 이유는 당연히 판관을 많이 썼으니까 그렇겠죠, 아마도. 아무튼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는 종목이고 PBR 0. 지금 50% 올라왔는데도 PBR 0.6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샀으면 0.4대 사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종목은 뭐 당연히 올라올 종목 올라온 거니까 뭐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왜냐면 이게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릴 거예요. 뭐 테마 이런 거 다 이제 그냥 한 소리고 그냥 그런 거 믿고 하면 인생이 주식 투자 생활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올등하라는 게 솔직히 말해서 이제 솔직히 전 종목을 다 안다는 소리인데 어떻게 보면 돌려버리고 뭐 그런 건데 그러면 그분들이 할 행위가 보이는 거거든요. 뭐 기관들 이야기를 듣지는 않죠. 이 기관들 이야기 듣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걔네들이 올릴 종목을 그냥 미리 사는 거예요. 아무튼 DMS는 당연히 올라올 종목이니까 샀으면 홀딩하시면 수익률이 적지 않겠죠. 근데 이 종목도 보시면 과외 떨어졌는데 과외 올라갔지만 더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아무튼 매력적인 구간인 건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 위주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KLS는 최근에 지금 매출 정체, 영업이 하락에 의해서 주가 하락. 좋은 매수기죠. 근데 이제 정말 좋은 매수 타이밍은 1.0 이 정도거든요. 보면 지금 준투급 종목에 가까우니까 1.0 정도면 정말 좋은 건데 보시면 BPS가 2,000원. 그러니까 좀 아쉽죠. 가격이 좀 아쉬운데 아무튼 이 종목은 눈에 당연히 저시 종목 제가 내일 모레 저시종 이야기 할 텐데 이 종목은 당연히 언급 대상이에요. 언급 대상이고 가벼운 종목. 저시종은 가벼워서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때 보시면 1,000원짜리가 지금 5,0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쵸? 1년 좀 6개월 만에 엄청나죠. 엄청날 거예요. 이런 투자를 하셔야 돼요. 물론 모든 자금을 이런 종목을 살 수는 없지만 일부 자금은 저시종은 확실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긴 하거든요. 기업가 지수폭보다 주가 상승폭을 훨씬 더 크게 가져가거든요. 특히 이제 매수한 다음에 이제 계속 매출 영업이 증가하면 주가는 계속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주가 오르락 내리락 할 뿐이지 계속 올라가겠죠. 아무튼 KLS는 뭐 저시총 종목 중에서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관심 대상이고요. 인크로스가 지금 며칠 동안 갑자기 급등을 또 하는데 이거 좀 아쉬운 종목인데 제가 왜냐면 이 종목을 계속 언급했지만 이 매출이 정체 중인데 불구하고 영업이율 30%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그 작업을 시간 나시면 하시면 좋겠는데, 전종을 보시면 눈에 띄는 종목이 딱 한정돼요. 한정돼. 제가 그런 종목 위주로 지금 골라서 지금 언급해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IT 반도체 다 거의 다 IT 반도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그런 종목은 매출이 이제 급등할 확률이 높으니까 불안 투자가 되니까 그런 종목을 대부분 열애시켰거든요. 아무튼 인크로스는 뭐 오늘 보니까 오늘 거의 뭐 16%까지 올라갔다가 뭐 5% 플러스로 끝났는데 워낙 눈에 띄는 종목이고 다 보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뭐 언급할 의미가 없고 당연히 뭐 12,000원, 13,000원 눈에 띄죠. 아쉽죠. 만원까지 이렇게 떨어지면 좋겠는데 안 떨어지네요. 보니까. 그 다음 제가 또 정말 또 좋아하는 종목 있죠. 좋은 종목이 딱 정해졌어요. 뭐 제가 아프리카 TV에 엄청 좋아하고 랜게임도 엄청 좋아하고 네오픈도 좋아하죠. 그 대신 이제 매업하면 매출 증가를 하니까 좀 2순위, 3순위인 거고. 그 다음에 또 TNL을 제가 엄청 좋아하죠. TNL 엄청 좋아합니다. 사람이네 제일 좋아하고 TNL. 이 종목은 아마 나중에 대박 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30%짜리는 정말 이때 매수했다 했잖아요. 매수를 했는데 이제 많이 매수 못했으니까 이게 지금 워낙 올라간 다음에 떨어졌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아무튼 이제 주가 비싸니까 못 살 뿐이지 이 종목은 언젠가 한번 제가 훅 들어갈 거예요. 아마 폭락을 기도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그 다음에 에코마케팅은 최근에 이제 주가 오락내리락 계속 하죠. 최대 단점이 뭐예요? 에코마케팅은 PBR이 2점대가 넘잖아요. 제가 거의 PBR 이렇게 높은 종목 잘 안 사거든요. 진짜 뭐 아프리카 TV나 LG 생활건이나 뭐 NC소프트 이런 건 이제 특급 종목이니까 좀 원핏 종목이 가까우니까 그런 거지. 일반적으로 이런 종목이 막 뭐 이렇게 2점대 넘어서 잘 안 사거든요. 거의. 근데 아무튼 이 종목은 워낙 이게 한번 고점 찍은 다음에 떨어지기 때문에 쉽지 않죠. 예,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올릴만 정당한 사고가 부여되지 않은 이상 잘 안 올리려는 경향이 좀 심하거든요. 그다음 KCI는 제가 이제 언급을 뭐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수치로 보면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오늘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많이 급등했어요. 실적이 되게 잘 나와서 오늘 뭐 그치 하루 만에 5% 올린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제 보면 영업이익이 안 좋은 것은 뭐 안 좋은 걸 떠나서 결국 매출 증가하면 결국 영업이익도 증가하게 되니까. 최근에 보시면 외인이 지금 계속 매수 중이잖아요. 실적이 당연히 좋아지니까 매수 중이고 기아차도 보시면 최근에 외인이 매도 쳤네요. 그쵸? 아무튼 매출이 증가 중이니까 현대모비스도 오늘 뭐 이렇게 등치 큰 종목이 같이 움직이긴 하죠. 되게 재밌어요. 이 종목들로 보면. 근데 저희 뭐 매수 대상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볼까요? 무거운 종목 볼까요? 스피건 코리아 무겁죠. 무거운 종목이 이게 되게 무거운 거예요. 제가 되게 오래전부터 이때부터 봤나?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워낙 무거운 종목이니까 이렇게 저가 찍을 때 막 제가 뭐 3만원 뚫을 때 뭐 사면 된다 이런 말씀 한 것 같은데 워낙 싸잖아요. 그쵸? 아로 10짜리를 제가 이제 좋은 매수 상황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아로 10짜리는 PBR 얼마 사야지 좋죠? 아로 10짜리는 PBR 0.5 아래 사면 좋아요. 그게 4.5거든요. 그런 종목은 제가 이때도 이제 그런 종목 샀거든요. 이 종목 산 건 아닌데 다른 종목으로 먹었거든요. 당연히 몇십을 먹는 거예요. 대신 뭐 수익성이 막 엄청 안 좋은 종목 살 게 아니라 ROE 10짜리 무조건 나온 종목 중을 대상으로 PBR 0.5는 기기적으로 매매가 가능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많이 제가 증명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습기온 코리아는 그런 이유로 올라갈 수 있겠죠. 다른 종목 살 종목이 없다면 근데 살 종목이 너무 많아서 이 종목조차도 살 여력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종목이 많은데 제가 다 보기가 좀 그런데 HRS도 언급을 했죠. 근데 안 올라가잖아요. 최근에 실적 안 좋으니까 좀 거시기 하죠. 좀 그렇죠. 또 KBG도 은근슬쩍 많이 올라갔네요. 50%네. 근데 되게 가급적 그냥 주가가 안 좋은 상황일 때 실적이 좋아진데도 주가 안 좋으면 사는 게 최고로 좋아요. 물론 그게 이제 막 상정 신저가면 또 다른 상황이겠지만 아무튼 또 메디아나 보시면 최근에 뭐 보세요. 지금 실적에 보시면 정말 좋아진 상황인데 지금 이게 일시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보세요. 이게 지금 증가했지만 기저효과가 있는 거지. 지금 뭐 영업이익 해봤자 분기별로 한 2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이렇게 높아 보이는 거니까 쉽게 속으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도 제가 뭐 너무 언급을 자주 한 종목이라서 근데 뭐 엄청 매력적인 그런 종목은 아니죠.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오르락내락 하니까 이쯤에 사서 뭐 여기까지 올라간 거 먹겠다. 그러면 들어가면 괜찮다. 읽기는 힘들다. 읽기는 쉽지 않은 투자다. 이런 이제 대형주 투자 방식과 비슷한 건데 2.7.3에 올라갔죠. 7.3에 올라갔죠. 7.3에 올라갔죠. 7.4니까 또 올라가겠죠. 왜 실제가 나빠진 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재무 상태는 좋아지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 부채가 줄었네, 그렇죠? 부채 비율이 줄었네. 자본총이 커지고 부채가 가만히 있으니까 부채 비율이 줄었네요. 아무튼 뭐 예사했으면 여기까지 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 몇십 프로 먹는 투자로는 뭐 나쁜 상황은 아닌 거죠. 나스미디어는 워낙 이게 이런 종목은 딱 봐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종목은 1.0이 최고죠. 그러니까 2만 원 정도 아래면 사면 되는 거죠 원래. 그렇죠? 근데 좀 무겁네요. 무거워. 그렇죠? 무겁죠. 딱 봐도 무거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때 한번 7천원짜리가 7만원까지 올라가시니까 엄청나게 올라갔지만 그 다음부터 행보 중이잖아요. 그렇죠? 항상 이렇게 과하게 올라가면 실제가 안 받쳐지면 횡보하는 거예요. 몇 년을. 1년, 2년, 3년, 4년 횡보 중이니까. 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주가 안 올라가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종목은. 과하게 올라간 종목이 횡보하는 거예요. 장기간.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1점. 이 종목은 제가 딱 봐도 PBR 밴드 보시면 0점, 이때 0.6까지 있었네요. 그렇죠. 1.0 전에 사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22,000원. 이 점에 딱 2만원 딱 찍어놓고 사면 괜찮겠네요. 이 종목 제가 기억이 예전에 10,000원 때 처음 봤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2013년도네요. 그렇죠. 이때 내가 처음 봤어요. 이 종목을.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워낙 꾸준한 종목이니까 뭐 세력하면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올려서 지금 11만 원까지 2020년도 올렸네. 그렇죠. 이때 가격이 워낙 쌌으니까 지금 이때 10,000원짜리를 이때 지금 이때 20년도에 또 10,000원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거의 4만 원까지 올라왔던 종목인데 10,000원까지 찍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갭이 큰 종목을 사가지고 올린 거니까 뭐 정말 말이 안 되게 올렸네. 그쵸? 거의 10,000원짜리를 10만원까지 올렸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진짜 이 주식판이 재밌다니까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걸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여기서 샀던 사람이 계속 홀딩하다가 밑점 쳤는데 싸다 하고 더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확 낮춰버렸어. 근데 이 올라간 거 이거 먹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진짜 1,000원이 따르는 거죠. 주식이 좀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종목 잘 아는 사람밖에 안 되거든요. 기존 보유자가 가장 좋겠죠. 그러면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버린 다음에 이거 올리는 걸 지켜보면서 툭툭툭 매도 치는 거죠. 툭툭툭툭 매도 치는 거죠. 그럼 뭐 몇백쿨 먹어버리는 거니까 주식판이 좀 그래요. 그 다음 가비아는 가격 수준이 낮지 않죠. 가격 수준이 낮지 않은 게 문제네요. 그렇죠? 제가 준특급 종목 좀 볼게요. KINX 최근에 많이 올라가네요. 워낙 수익성이 빼어난 종목이라서 지금 수익성 보면 보세요. 5번 연속으로 며칠 전부터 증가 중인데 단지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서 떨어진 거라서 쉽지 않은 건데, 진짜 막 워낙 수치가 잘 나오니까 지금 수치로 따지면 특급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걸 올리네. 이게 싸지도 않는데도. 그쵸. 그다음 바텍도 보시면 영업이익 나오르기 거의 20% 육박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PBR로 따지면 퍼10 정도니까 엄청 싼 건 아니고, 이것도 과하게 올라온 종목을 하는 건 좀 크게 못 먹죠. 그쵸. 스프리마도 확실히 이렇게 과하게 올라온 종목은 쉽지 않아요. 그쵸. 15,000원에 4만원 올라갔으니까 쉽지 않은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종목 좀 싸 보이네요. 그쵸. 스프리마. ROE 14, 영업이익률 18%에 PBR 1.0이면 싸 보이네요. 그쵸. 그 다음 뷰웍스는 이 종목도 준특급 종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최근 이제 매출 하락 없고 영업이익도 증가, 매출 증가했는데, 이제 일회성 비영업이 안 좋았나 보죠. 보면 일회성 비영업이, 그쵸, 여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기타 금융 원가에 나와서 안 좋아서 ROE가 다운됐기 때문에 과하게 떨어진 건데, 짜지 않은 PBR 1.0까지 떨어지면 좋은데 참 안 떨어지네, 이 종목. 그쵸? 유비코스도 최근에 매출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쉽게 못 들어가겠네. 그쵸? 이거 그다음 최근에 이제 네이버하고 뭐 제가 유튜브를 가끔가다 보는데, 네이버 뭐 카카오 이런 거 대놓고 추천 사람들이 있긴 하던데, 근다고 뭐 따르는 건 아니겠죠? 이 종목 지금 회사 문제가 아니라 매출도 증가, 영업이익도 크게 하락한 건 아니지만 지금 자기본 이익률이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면 고생할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제 말 듣고 뭐 안 살 건 아니겠지만 회사는 좋은데 지금 자본이 엄청 커졌잖아요. 그쵸? 여기 보시면 자본이 이때만 해도 7조, 근데 이때 지금 23조로 점핑했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ROE는 엄청나게 낮거든요. ROE 10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1점 몇 대 사는 건 좀 아니죠. 그래서 한번 생각하시고요. 물론 제 말은 참조 대상입니다. 카카오 잠깐 볼까요? 카카오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쵸? 올라갔는데 저라면 뭐 당연히 뭐 이걸 안 사죠. 저는 안 사요. 그냥 안 사는 종목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본다면 실적이 뭐 아주 나쁜 건 아닌데, 카카오뱅크 제가 이런 종목을 사지는 않죠. 뭐 퍼가 뭐 60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냥 올라간다고, 주가가 올라가면 실적이 좋아지는 건가요? 아니, 주가 오른다고 싼 종목이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요. 비싸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종목을 거래하다 보면 나중에 지옥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아마도. 그 다음 카카오페이도 최근에 보세요. 이게 지금 적자예요. 영업이익이 아직 적자예요. 매출 아직 적자 기업이에요. 적자 기업을 제가 PBR BPS가 12,000원이니까 지금 이거는 PBR 5, 적자 기업이 PBR 5를 한다는 건 아니죠. 좀 아니죠. 매출 증가해도 그건 아닌 거예요. 매출 증가하지만 주가 싼 종목을 사는 거죠. 아무튼 함부로 건들다가 지옥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잘 아는 힐라코리아 최근에 외인이 대놓고 매수하던데, 그쵸? 대놓고 매수하 지금 37% 보유 중에다 지금 43%예요. 외인이 미친 듯이 사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너무 잘하는 종목이니까 뭐 이건 보유 중이라면 홀딩하는 게 좋겠죠, 당연히. 이 외인이 이렇게 산 경우가 정말 드문데,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얘네들이 올릴 거예요.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게 최고죠. 이럴 때는 제가 500% 먹을 때도 그랬거든요. 아무튼 제가 여러분 은연중에 매수하라는 정보 있을 거예요. 제가 뭐 이제 대놓고는 말 못하죠. 책임을 제가 질 수는 없으니까. 다 주식 투자라는 게 자기 책임이잖아요.
아무튼 글지만 저희 이제 실전투자학교에 수강하신 분도 글지만 아무튼 사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일정 부분은. 그래서 올해는 그 테스트사 그런 기간이고 실질적으로 수익도 연결되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뭐 약속 못하지만 일정 기간은 제가 유튜브를 계속 할 거예요. 제가 뭐 예전에 이제 초창기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제가 혹시라도 제가 듣는 분들이 많아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종목에 이야기를 안 할 거다 말을 했지만 뭐 그럴 걱정은 제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저희 듣는 분들이 소수이고 그러니까 그럴 걱정은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일정 기간은 제가 종목을 언급할 거예요. 지금은 제가 언급하는 게 꺼린 이유가 이게 지금 살 종목 다 샀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쵸? 그리고 제가 지금 전 종목 쭉 봐가지고 그 중에서 그나마 걱정 안 되는 종목을 골라낸 건데 대부분 물론 안 벌어도 주가는 올라가요. 문제는 근데 그런 종목은 사가 돈 버는 기억은 되게 안 좋은 경험이에요. 나중에 지옥을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매출이 계속 증가 중이에요. 좋은 거죠. 영업도 증가, 좋은 거예요. 근데 수익성이 지금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주가가 지금 이렇게 레벨업 됐잖아요. 20만 원짜리가 80만 원 올라갔잖아요. 어떤 유튜버 이 종목을 이야기하던데 이런 종목은 제 경험상 다 지옥을 보내버려요. 다 지옥 가요. 다 지옥 가. 그러니까 이게 외인이 뭐 매수한다, 뭐 수익이 좋아한다. 이걸 떠나서 제가 매출만 정체하는 순간 조그만 매출 줄여니까 지옥을 다 보내버려요. 그래서 수익성 대비 절대적 기준을 항상 좀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안 잃으면서 돈을 계속 쌓아가는 작업을 하시는 게 최고지. 뭐 갑자기 뭐 수익성 안 나오는데 주가 올라간다 따라서 해서 먹는다. 정말 지양할 그런 행동입니다. 살아남아야 돼요. 저도 약간 까불다가 최근에 좀 안 좋아진 건데 아무튼 항상 겸손하고 자중하고 특히 이제 전업자는 돈 많이 안 쓰고 그래야 돼요. 아무튼 제가 오늘 쭉 봤는데 시간이 꽤 됐네요. 오늘 제가 기운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요즘에 제가 기운이 좀 없어요. 아무튼 건강에 이상은 없으니까 아무튼 제가 좀 요즘에 그 동영상을 올리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 받고 뭐 신경 쓰느라고 유튜브를 잘 안 올렸고 또 간만에 쓰다 보니까 힘도 없고 그러네요. 지금 벌써 지금 2시가 넘어갔는데 아무튼 기존 종목은 저도 웬만하면 뭐 팔고 사고 이러지 않을 거예요. 아마 몇십 프로 뭐 최소한 30% 50% 먹지 않은 이상 매도 안 칠 거고 가능하면 홀딩하는 게 좋죠. 물론 이제 제가 계속 은연중에 제가 좋아하는 종목을 언급했어요. 예, 그건 이제 제가 좋아한다는 기준보다는 돈만 사면 좋아할 종목을 제가 좋아하는 거죠. 이제 그분들의 입장을 좀 이기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그 노력이 꼭 좋다기보다는 저절로 알게 되는 거니까 활용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매수를 끝냈으면 홀딩 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카페장도 되게 그런 생활을 즐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개인적인 언급하기 좀 그런데 제가 엄청 친한 건 아니에요. 엄청 친한 건 아니니까. 근데 뭐 카페장이 저보다 연배가 좀 낮지만 제가 존칭을 당연히 써야죠. 저보다 주식 쪽은 한참 선배니까. 아무튼 카페장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국내 투자자 중에 제가 이게 정이 간다 이런 사람은 제가 만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슈퍼 괴멸한 분들이 유튜브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좀 아니에요. 정말 아니고 추천할 만한 유튜브도 없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좀 제가 지내고 싶다, 뭐 괜찮은 분이다 이런 분들은 같이서 카페사 말고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솔직히. 김봉수 그분은 아예 모르니까 제가 언급을 가치가 없고.
그 대부분은 유튜브에 오르락 내리는 스스로 자칭 뭐 슈퍼우먼이라는 분들을 보면 다 이상한 행위를 하고, 그쵸. 제가 직접적으로는 그건 그렇지만 아무튼 대부분 뭐 존경할 만한 대상은 아니에요. 인생사가 딱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행동하는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 수 있으니까.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오늘 너무 힘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좀 힘을 낼게요. 아무튼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제가 미리 동영상을 찍었어요. 제가 금요일날 좀 할 일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다음 주에 또 좋은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